안녕하세요. 동동영입니다. 오늘은 옵션과 선물 만기 날이었죠. 그래서 예상했던 대로 월화는 강하게 시작하더라도 후반에는 밀리고 좀 재미없는 장이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후반에도 이렇게 좋게 마무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코스피를 한번 보자면요. 의미 있는 캔들이 나왔습니다. 2000포인트, 한 2000한 20포인트 정도가 그동안 지지와 저항이 되었던 자리였거든요. 네. 지지가 되었던 자리, 쓰리바닥이었는데, 자, 이번에는 돌파가 나왔습니다. 가까이서 한번 볼게요. 자, 돌파가 물론 어제도 나왔지만, 오늘은 또 강하게 갭상승으로 올려서 음봉이 아니라 양봉으로 이렇게 마무리됐다는 거. 그리고 그동안 62평선 아래에서 계속 저항을 맞다가, 이젠 돌파해냈다는 거.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전에 더블바닥을 만들어서 한동안 좀 올라갔던 것처럼 이번에도 올라간다면은 뭐 여기 위에선까지 뭐 2100포인트까지도 한번 도전해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보는데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죠.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선을 한번 그어볼까요? 자, 추세 상단선을 한번 슬쩍 그어봤습니다. 자, 이 친구는 올라가겠고요. 자, 이 선은 떨어지겠고, 결국에는, 만난 지점이 있는데, 한 2100포인트 정도 되지 않을까, 은근히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항상 이제 고점에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된다. 과연 고점은 어디인가? 자, 이렇게 올라가고 있을 때는 고점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아래에서 이렇게 퐁당퐁당 할 때는, 가지고 있는 종목들 마찬가지야. 차트를 보는 이유가 이제 그 안에 심리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요거 하나는 좀 이야기를 하고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잡아주는 자리, 그리고 올라가는 자리. 계속 이렇게 모이는 거죠. 가다가 돌파가 나오죠. 그 긴 에너지만큼 올라가고요. 그리고 특정하게 이제 선을 한번 그어보면 이렇게 지지를 가고 하죠. 근데 이 선이 깨지잖아요. 이 선이 깨지고 난 뒤고 밑으로 떨어지면 이게 이제 저항의 역할을 하게 되죠. 네, 이렇게 해서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여기서 다시 이렇게 뭐 예를 들어 더블 바닥을 만들어서 다시 쭉 올릴 수도 있습니다만 어 그동안 올라가지 못하고 그리고 여기를 깨졌다는 어떤 그런 심리 때문에 이게 밑으로 이제 꺾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 뭐냐면요. 고점에서 만들어지는 그 헤드앤숄더 같은 거 그런 거 좀 조심하자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시그널이죠. 우리가 보이는 자, 고점에서 자, 굳이 이렇게 평행되게 할 필요는 없고요. 자, 고점이죠.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대충 뭐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머리, 어깨. 그리고 완전 깨지죠. 네, 깨지고 난 뒤에는 이거를 회복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떨어졌고요. 물론 여기서 이렇게 돌려내는 친구 있는데 결국엔 여기가 이제 강한 저항의 역할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고점에서 나오는 시그널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조심스럽게 좀 하자. 실적이 아무리 좋더라도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수급이 안 좋으면은 메이저 수급이 안 따르면은 결국 하락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LB 세미콘이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죠. 이따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거래 대금 상위 종목부터 한번 훑어가겠습니다. 자, 거래 대금 큰 거 중에 대형주 중에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대형주를 요즘에는 좀 보죠. 제가 예전에는 그 거래 대금 상위 종목을 볼 때 대형주는 빼버리고 중형주나 소형주 위주로 봤는데 대형주를 보는 이유는 지수가 이제 하방에서 옆으로 횡보하고 난 뒤에 이제 위로 뚫고 올라갈 때 그때는 시장을 주도하는 자가 어떤 자인가라는 걸 봐야 되겠죠. 그럴 때는 중소형주가 시장을 이끄는 건 아니죠. 중소형주가 이끄는 게 아니라 대형주. 그런 친구들이 이제 시장을 이끌기 때문에 대형주가 돌려지기 때문에 시장이 돌려진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대형주를 좀 많이 좀 중심을 봐서 좀 보게 되는데요. 삼성전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늘 이야기한 겁니다. 주봉. 자, 곧 저점 올리고 있고 고점도 올려가고 있는 우상향인데요. 이런 대형주는 추세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
고점을 연결한 선, 여기가 돌파가 나왔습니다. 그죠? 굉장히 반가운 일인데, 나왔는데도 이만큼 떨어졌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47,150원을 계속 잡아줬고요. 자, 그리고 저점은 계속 올라가고 있었다는 거죠. 굉장히 반가운 거죠. 물론, 여기랑 딱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선을 긋다 보면, 뭐, 대충 추세를 봐야 되는 거니까. 저점을 높여가고 있고, 그 다음에 고점을 잡아주는 전형적인 삼각형이죠. 근데 이쯤에서 떨어질 때 저는 이제 이쯤 44,000원 선에서는 좀 잡자라는 이야기를 예전부터 했었어요. 지금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 일곱째, 여덟, 한 8주 전부터 이렇게 여기서는 잡아오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적이 여러 번 있었죠. 자, 여기는 터치를 아마도 할 것 같습니다 했는데 벌써 왔어요. 사실 안전하게 매매하는 거는 여기 하단에서 돌릴 때와 그리고 여기 터치하기 전까지 요때가 가장 안전한 매수의 자리, 그러니까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고요. 돌파를 한 번에 할 수도 있고 혹은 좀 눌렀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그거죠. 파동을 만들 때, 우리가 예상되는 파동을 만들 때, 그죠? 이게 밑으로 갈 수도 있고 위로도 갈 수 있죠. 그러니까 자, 예상되는 하단의 반등 구간, 예상되는 상단의 다시 저항 구간, 혹은 뚫을지 혹은 아래로 떨어질지 그게 정확하지 않으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만 수익을 내자, 이제 이게 어떤 식으로 봤을 때는 가장 안전한 매매 구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도 굉장히 한 8% 정도에서 많게는 한 10% 가까이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 뭐 충분히 안전하게 한 5% 정도 수익은 낼 수 있지 않았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일봉을 한번 볼게요. 일봉도 이쯤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올리면, 그죠? 터치를 하면 7%인데, 뭐 사실 우리가 매매를 하다 보면 한 5% 정도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왔고요. 터치를 하는데, 이건 뭐 수급을 봐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거는 수급은 나중에 장 끝나봐야 아니까, 이거는 그날, 장중에는 수급하고 관계없죠. 수급을 알 수 없는 거니까. 그렇지만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지금 흐름을 봤을 때는 이제는 돌파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다시 한번 더 내려간다면 이전에 똑같습니다. 땡큐 하면서 잡아야 될 수 있는 구간이죠. 이 아래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SK 하이닉스는 아마 삼성전자보다 조금 더 빨리 움직였는 모양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옆으로 좀 횡보하고 있는 부분인데 똑같아요. 자, 여기 돌파하고 난 뒤에, 자, 대충 이 자리 되겠죠. 돌파하고 난 뒤에 옆으로 지금 며칠간 횡보하고 있습니다. 네, 잘 잡아주고 있죠. 갭 상승하고 난 뒤에 5일선을 깨졌습니다. 계속 타고 올라가다가. 그런데 아래 꼬리 주다가도 다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양이 보여주고 있고요. 수급을 봤을 때도 오늘은 개인이 좀 많이 사면서 조금 밀렸네요. 외국인들이 많이 사야 되는데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인데 수급은 후행성이니까 아무래도 네, 그런 거는 참고해가지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좀 특별하게 좀 봐야 되고 싶은 거는 포스코 봐야 되겠죠. 포스코가 오늘 뉴스가 있더라고요. 이 큰 시가총액이 6%가 올랐습니다. 주봉을 먼저 보면은 주봉을 볼게요. 자, 이런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추세를 만들어서 이게 삼각형으로 이제 모아가고 있는 모양인데 이게 지금 아래에 더 내려가서 한 20만원 근처까지 찍었다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여기서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런 친구들은 추세를 한번 만들면 계속해서 내려지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09년 12월부터 해가지고 2009년부터입니다. 2016년까지 떨어졌었고요. 2016년부터는 2018년까지 2년 동안 다시 올랐고요. 자, 여기서 2018년 초부터 해가지고 2019년 지금 초가 지났죠, 훨씬. 자, 그때까지 지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야, 20만원 찍었네요. 죄송합니다. 여기 이렇게 잘려 있어가지고 그렇네요. 자, 20만원까지 내려오겠다라고 했는데 정말 내려왔네요. 네. 감사하게도 제가 부끄럽지 않게 딱 떨어졌네요. 네. 자, 이제 여기서는 잡아주느냐, 못 잡아주느냐, 이제 여기가 이제 바닥이냐,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추세 매매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고점을 연결한 선입니다.
자, 이 빨간 선이 보이는데, 자, 아직 돌파가 안 나왔어요. 자, 그러면 어떠냐? 이게 만약에 정말 진정한 바닥이라 할지라도, 이게 돌파가 안 나왔었다면은, 이게 단기적으로 꼭지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내렸다가, 20만원, 22만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이전에 어떤 식으로 돌렸는지 한번 볼까요? 이전에 쭉 올라가다가 다시 또 많이 미끄러졌다가 다시 올라가죠. 네. 그런 최소한의 어떤 더블 바닥이 나왔던 그런 모양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올랐지만, 자, 여기를 돌파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돌파하고도 그냥 따라잡기 하는 것보단 어느 정도 좀 떨어져서 5일선을 좀 터치할 때를 좀 기다렸다가 매매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수급을 볼까요? 자, 수급을 보면 뭐 뻔하겠죠. 외국인하고 기관이 계속 지금 사면서 이제 강하게 올렸는데, 뉴스가 있더라고요. 어떤 뉴스냐면 9월 11일 15시, 예. 자, 엿새째 오르면서, 자, 이렇게 2050선 눈앞에 왔는데 철강주가 강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 있냐 하니까, 자, 업종별로 살펴보니까 철강 쪽이 3% 강하게 올랐다. 중국이 원래 4분기부터 철강 공급 축소함에 따라서 국내 이제 관계 관련주들이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뭐 그렇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강 포스코도 이제는 추세를 좀 만들어서 올라가되, 지금 굉장히 오늘 같은 경우에 나름대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좀 마음 추스려서 뭐 다시 더 튄다 한들 좀 더 눌러졌다가 뭐 60선을 터치한다든지, 혹은 5일선과 어느 정도 가까워지고 난 뒤에 매매를 하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위에 지금 많죠. 지금 이평선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더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보고, 만약에 갑자기 막 날아간다, 이게 급등주가 돼서 날아간다, 그렇진 않겠죠. 대형주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다른 종목을 봐야 되겠죠. 우리에게는 기회를 주는 종목을 잡는 게 정말 우리의 매매의 어떤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역배열이고 100% 아직 돌려내지 못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 보고 싶은 게, 네, 네이버가 보입니다. 보시면은 이것도 대형주죠. 그리고 추세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수급을 봤을 때도 기관과 외국인들이 많이 사고 있죠. 참고로 누적 보면요, 참고로 6개월째입니다. 6개월 동안, 자, 바닥에서, 자, 5일선 타고, 5일선 이거고요. 이게 21선이죠. 21선 타고 쭉 올라갑니다. 가는데 기관이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고, 개인은 계속 팔고 있죠. 외국인과 기관은 같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수급은 메이저 수급들이 잘 들어와서 괜찮다. 자, 주봉을 한번 볼게요. 이 친구 주봉을 봤을 때도, 자, 예전에 이렇게 촘촘하게 우상향을 조금씩 하다가 이제 이런 추세로 만들어서 이렇게 폴짝폴짝 가는 거죠. 퐁당 다시 더블 바닥 만들어 다시 돌려서 올라갑니다. 지금 올라가는 추세죠. 올라가는 추세고, 자, 이전 고점을 뚫어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한 방에 안 올라가고 이렇게 폴짝 뛰어가면서 올라가고 있죠. 좀 더 올라갈 여력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올라간다면 이전 3천장 만들었던 이 자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자리겠죠. 17만 8천원 178,500원 정도까지는 1차적으로 좀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자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네이버는, 자, 일봉을 한번 볼게요. 제가 선을 좀 이렇게 많이 긋고 있는데, 주봉 볼까요? 주봉을 보니까, 자, 고점을 찍은 자리가 2018년 1월입니다. 2018년 1월이고요. 그리고 난 뒤에 2018년 11월 말에 첫 번째 바닥 만들고, 그리고 2019년 6월 달에 두 번째 바닥을 만듭니다. 자, 쌍바닥을 만드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11월 말부터 해서
자, 6월 말까지입니다. 7개월 동안 이렇게 만든 거죠. 만약 여기가 난 바닥이야 라고 산 사람들은, 대형주를 바닥이야 하고 한 사람들은 다시 7개월을 기다렸다가 본전 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매매보다 그러니까 대형주는 좀 똘바닥을 만드는 걸 사자, 이제 이 이야기를 좀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추세를 항상 이렇게 좀 그어서, 이게 적 깨지네요. 네. 그어서 자, 여기가 돌파할 때 그때가 우리의 매수의 타이밍이다,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아래 추세도 좀 봐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또 거래대금 높은 대형주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삼성 SDI가 오늘 같은 경우에 0.43% 살짝 올랐는데, 자, 2차전지 관련주들이 요즘 좀 잘 못 올라가죠.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랐죠. 이게 지금 월봉입니다. 월봉상 봤을 때 저점과 고점을 연결하니까 이제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도 굉장히 많이 올랐었고,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성장주였다가 이제는 좀 힘에 붙였나 봅니다. 이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는 거죠. 19만 얼마예요? 19만 9천 원, 20만 원을 돌파하지 못하고, 자, 첫 번째 치고 두 번째 치고 다시 이제 세 번째 올라갑니다. 이게 지금 치러 올라가는 건데, 벌써 돌파를 했네요. 그죠? 돌파를 해가지고 지금 여기 지금 잡고 있긴 하지만 이게 지금 한 방에 쫙 올라가지 못하는 거죠. 이게 지금 여기서 이 상단을 뚫고 이제 빡 올라가야 되는 어떤 그런 시점인데, 오늘 최근에 같은 경우에 이제 뉴스가 조금 안 좋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자 뉴스네요. 기술 격차 크고 중국 수요 급증, 성장성 의심할 정도는 아니야 라고 이야기했지만, 폭스바겐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2차 전지를 좀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성장성 그 훼손 우려를 받고 있다. 글로벌 1위 완성차 업체인 폭스바겐이 전기차 배터리 자체 생산을 조짐을 보이면서 시장 점유율 하락이 좀 제기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 SDI는 9월 들어서 6% 떨어졌고, 그리고 9월 들어서 떨어진 게 2차 전지 소재주인 일진 머티리얼즈하고 포스코 케미칼, LNF, 에코프로 BM 뭐 이런 애들이 전반적으로 다 떨어졌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좀 성장주로 보기에는 조금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고, 여기서 좀 강하게 지금 올라가지 못하고 있죠. 강하게 올라가지 못하고 있고, 오늘도 아랫꼬리 달고 겨우 지금 잡아주는 모양이 보이는데, 자, 이게 뭐 잡아준다면 뭐 감사하겠지만, 만약 이게 깨진다면, 이 자리가 깨진다면 정말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합니다. 이 자리죠. 22만 5,500원. 이 자리가 지금 중요한 자리고요. 그 위에 있는 이 자리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보라색 선이 한 221선, 그래서 이제 1년 평균치 값인데, 이 자리가 좀 깨진다면 22만 8천원 정도가 만약에 좀 종가상으로 깨진다면은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 이제 지지할 수 있는 자리가 이전 저점 바로 위에인 한 21만 한 3천원, 4천원 뭐 이 언저리인 것 같은데, 자, 거기까지 기다리시겠습니까? 그죠? 네. 아무래도 이 더 올라갈 수 있는 말에 타라라고 이야기는 물론 하는 분도 많이 있지만, 지금 시장이 많이 이렇게 돌려지고 있고 과대 낙폭주가 많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좀 공략을 하는 게 더 수익 면에서, 단기적으로 수익 면에서는 조금 더 낫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카카오가 또 눈에 띄길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카카오의 차트 모양 보겠습니다. 요즘 카카오가 이것저것 많이 하죠. 주봉을 봅니다. 보니까 특이사항이 대충 이제 눈에 띄는 자리가 뭐 15만 원, 5천원, 15만 4천원 정도가 일단은 뭐 한 3번 정도 찍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점은 계속 뭐 올라갔던, 고점은 계속 올리는 그런 모양이 보입니다. 자, 이번에도 뭐 추세죠. 고점을 연결한 선을 강하게 돌파하고 난 뒤에는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양이 보이죠. 그래서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합니다. 게다가 최근에 없던 거래량 강하게 내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나쁘지 않다. 수급을 보면 뻔히 뭐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는 게 보입니다. 근데 외국인 들어온다고 막 따라 잡을 필요는 없고요. 자, 최근 6개월 누적치를 한번 봅니다.
누적지 보면 이제 이런 거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바닥에서 이제 돌려냈어요. 바닥에서 돌려내고 위로 한 15만 원 선, 15만 5천 원 선이 그동안 이제 거의 한 3바닥 정도, 3천장을 만들었던 자리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 도착하기 전에 지금 이 세 개의 또 3천장이 나왔어요. 근데 다행인 거는 자, 옆으로 횡보하면서 나오는 거죠. 이게 지금 돌파할지 아니면 다시 눌러질지는 아직 그 누구도 모릅니다.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죠. 근데 옆으로 횡보하는 상황에서 개인은 계속 팔고 있다는 거죠. 이런 대형주가 개인이 이끄는 건 아니죠. 그러면 외국인이 지금 계속 사고 있다는 거. 기관이 사다가 좀 약간 흘렀지만 외국인 믿고 한번 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차트는 이런 식으로 움직이지만 외국인들은 이 안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 샀다. 결국에는 모았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언제부터? 5월 달부터, 5월 초부터 해서 6, 7, 8, 9, 4개월 동안. 그냥 외국인들이 좀 더 해준다면 모은 거를 이제 좀 수익 실현하기 위해서 올린다. 그렇다면 좀 더 올라가지 않겠나. 이거는 저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개인이 계속 팔고 있다는 거는 순매도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 분명히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보이는 게 기아차가 보이네요. 현대차보다 기아차가 조금 더 좋죠. 아무래도 이것도 지금 카카오처럼 옆으로 많이 횡보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길게 횡보하고 있죠. 자, 여기 한번 강하게 좀 멀리서 볼까요? 주봉부터 먼저 볼게요. 주봉을 봐야 되는 이유가 이제 이런 데가 있죠. 자, 쌍봉을 만들었어요. 쌍봉 혹은 쓰리봉을 만들고 거기를 돌파하지 못하고 아래로 떨어질 때 조심하자.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자, 여기는 고점이었고요. 그리고 참고로 한번 볼게요. 얘가 추세를 만들어서 올라갈 때 어디를 지지받으면서 올라갔냐, 이거를 보는 거죠. 근데 주봉을 보니까 60선도 맞지 않고 계속 끌어올렸어요. 그죠? 이렇게 쫙 붙여볼게요. 그러니까 이쯤 되면은 근처 되면은 한 11선 맞고도 올라갔고요. 11선 맞고 올라가고. 자, 11선 맞고 올라가야 되는데 11선이 아래로 뚫렸어요. 그리고 이 추세선을 이렇게 살짝 그어봤는데 이 추세선은 지금 꺾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때부터는 옆으로 횡보를 하든지 혹은 아래로 떨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죠. 옆으로 횡보를 합니다. 근데 주봉이에요. 옆으로 횡보를 하는데 자, 치고 안 되니까 떨어지죠. 떨어지는데 언제부터 떨어졌냐면 2012년부터 무려 2012년부터 떨어지는 거죠. 13, 14, 15, 16, 17, 18 네, 6년 동안 떨어진 거죠.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거죠. 그러다가 이제 상단이 돌파된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돌파되는 거를 보고 우리가 매수를 하자. 아니면 이 아래에서 이제 슬금슬금 올라가는 추세를 따라서 이제 우리가 매수를 하자.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고, 자, 주봉을 봤을 때도 자, 여기서 많이 잡아주죠. 금액이 대충 얼마냐면 14,200원 정도 되나요? 자, 한번 강하게 급등 나오고 난 뒤에 저점을 계속 높여주면서 여기를 지금 잡아주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는 한번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밑으로 떨어졌다가 혹시나 좀 떨어지더라도 다시 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를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나오지 않겠나라는 겁니다. 옆으로 행보를 한 달, 두 달, 석 달 동안 했어요. 그러면 수급을 볼게요. 또 이렇게 석 달 동안 옆으로 행보를 하는데 누가 많이 샀나? 자, 그거를 한번 보는 거죠. 자, 석 달 동안. 자, 6개월치. 보니까. 자, 행보를 했어요. 오케이, 옆으로 행보를 했어요. 자, 딱 여기가만 끊어볼게요. 혹은 뭐 여기까지 한번 넣어볼게요. 뭐 아래 위로 이렇게 넣고 빠진 거 다 빼고요. 자, 그랬더니 기관형화가 계속 샀죠. 그리고 외국인들은 계속 팔았죠. 개인도 계속 팔았죠. 그죠? 그러면은 이 기간 동안은 개인들이 어느 정도 좀 많이 좀 순매수를 하면서 좀 매집을 했구나라는 거죠. 그러면
기관이 이게 쓸데없이 돈을 그렇게 쓴 건 아니겠죠. 기관도 수익을 내기 위해서 뭔가 했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를 땅 뚫는 모습이 보인다. 그 누군가가, 그게 기관이든 외국이든 그럼 뭐 개인이든 간에 누군가가 여기를 돌파를 딱 하는 그런 모양이 딱 이렇게 보인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외국인도 들어오고 개인도 들어오고 기관도 들어오고 이렇게 올리겠죠. 네, 최대한 싼 가격에 누군가가 이렇게 사면서 빨리빨리 사면서 이게 올라갈 기대, 이런 긴 횡보 속에 후에 올라갈 기대에 대해서 여기서는 누군가가 많이 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할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주가는 올라가겠죠. 네, 몰려들 수밖에 없는 거죠. 상승의 냄새를 맡은 거죠. 상어가 피 냄새를 맡듯이. 네, 기아차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게 보입니다. 자, 대형주 이제 여기까지. 호텔신라 하나 더 볼까요? 시간이 좀 많이 됐지만 호텔신라 하나 더 볼게요. 뭐 시진핑이 한국을 방문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최근에 이제 제가 어디서 접했는데요. 뉴스에서요. 이것도 추세를 따라 움직이죠. 이게 일봉인데 좀 선을 그으는 게 너무 웃긴데, 근데 희한하게 선을 그었는데 그 선에 잘 맞춰서 움직였다는 거는 그만큼 뭐 좀 선을 긋는 게 또 매매하는데 좀 도움을 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저점을 이제 이렇게 잡아줬어요. 이번에는 이제 위로 이제 돌아설 차례고요. 그리고 또 일봉에서 거의 좀 눈에 많이 띄는 게 지지가 나온 자리, 저항이 나온 자리, 지지가 나온 자리. 그럼 이번에도 뭐다? 저항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자, 요 금액 자리가 이제 중요한 자리구나 라는 게 보입니다. 자, 떨바닥을 만들어서 여기가 돌파가 나왔죠. 자, 이 추세선에 돌파가 나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강하게 뛰고 난 뒤에 옆으로 지그재그로 횡보하고 올리고, 또 옆으로 지그재그 횡보하다가 또 한번 올리고, 옆으로 지그재그 또 올리고. 자, 이런 모양이 보이죠? 자, 떨어질 때 마찬가지예요. 떨어질 때도 옆으로 계속 하다가 또 떨어지고, 그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떨어질 때 이렇게 움직이다가 떨어지고. 이게 좀 이 종목상에 특별한 어떤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선을 이렇게 그었었는데 지울게요. 자, 그러면 이 친구의 특성은 바닥을 만들 때, 자, 첫 번째, 두 번째, 쓰리 바닥을 만들고요. 그죠? 자, 땅 칠 때. 자, 여기가 중요한 자리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동안 저항이었던 자리, 또 혹은 62평선의 자리이긴 한데, 자, 여기를 돌파했을 때도 1차적인 매수가 될 수 있죠. 이게, 만약에 이게 곧바로 이렇게 가지 않고, 이게 만약에 여기 선을 눌렀다가, 여기를 지지해주고 다시 반등해주는 그런 모양도 나올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까처럼 이런 식으로 옆으로 조금 횡보하다가 갑자기 빡 이렇게 오를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올라가다가 이제 이런 모양이 좀 그동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이제 기대를 한번 해보는 거죠. 수급을 봤을 때도 기관이 굉장히 많이 사면서 지금 올라가는 모양이 보입니다. 자, 누적을 한번 보자면요. 네. 개인이 이제 팔기 시작하죠. 그 기관이 이제 사기 시작하면서 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기관이 많이 좀 달라. 이제 이렇게 빌어야 되겠죠. 산신령님께 빌어가지고. 네. 그래서 올리는 그런 모양이 좋고, 지금 호텔신라는 아무리 봐도 지금 이제 바닥에 돌리는 거고, 추세를 한번 만들면 쭉 올라가던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안전한 자리가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동동이 향하였습니다.